조직에서 벌어진 적과 손을 잡아 실체가 없는 적을 잡는다. 영화 독전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전을 원래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본 이혜영 감독의 영화는 경성학교 하나뿐이었거든요.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왜 독전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지. 그러나 제가 독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고편, 그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화제의 예고편을 잠시 함께 감상해보시죠. 사업을 할 땐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가리는 거야. 돈줄 명줄 거의 다 달렸거든. 어떻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예고편 하나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상 영화관을 나오면서 든 생각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일단 영화의 캐릭터가 굉장히 밍숭맹숭합니다. 물론 모든 캐릭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김주혁 배우와 류준열 배우가 맡은 캐릭터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 명은 폭발하는 듯한 감정을 연기하고 한 명은 내재되어 있는 듯 차분한 감정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두 배우의 캐릭터에서는 강렬함이라는 공통점이 느껴집니다. 이외에 조진웅, 김성령, 차승원, 박해준이 맡은 캐릭터는 어떻냐? 솔직히 말하자면 실망스러웠습니다. 조진웅의 캐릭터는 역시나 어디선가 본 듯한 인물이고 김성령과 박해준의 캐릭터는 너무 대놓고 소모적으로 쓰인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차승원이 맡은 브라이언 캐릭터는 무슨 개성을 넣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정오겠다는 설정을 넣어놨더군요. 차 안에서 박해준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동은 섬뜩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지만 그 직후 아멘이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차승원의 캐릭터가 한순간에 구려 보입니다. 심지어 그 장면이 코믹스럽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럼 스토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바를 그대로 재현해놨더군요. 앞서 경성학교를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영화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를 아실 거라고 말했는데요. 경성학교는 초반에 힘있게 출발해서 어느정도 그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중반,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개연성이며 캐릭터성이며 느슨해지기 시작하더니 끝내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리죠. 독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엔 호기심을 끌면서 시작하더니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개연성이고 나발이고 그냥 산으로 가버립니다. 특히 서영락이 원호와 합심하는 이유는 단지 개 한 마리 때문인데 이혜영 감독은 존 윅을 참 감명깊게 봤나봅니다. 반전 아닌 반전도 있습니다. 제가 반전 아닌 반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반전이라고 해야 될지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히말라야로 가는 접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건 영화의 단점은 아니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이 영화의 관람 등급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대놓고 드러나는 노출, 15세가 관람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잔악무도한 장면,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 등 결코 15세 관람가라고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상당수 등장합니다. 거의 데드풀2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억지스럽게 유머를 껴넣은 장면도 거슬립니다. 요즘 어벤져스다 데드풀이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유머로 대박나는 영화들이 성행하니 이혜영 감독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직접적으로 어벤져스라는 단어가 대사 중에도 등장하고요. 유머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장면은 2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은 서영락과 천재 마약 제조사들이 만났을 때, 다음으로는 컨테이너에서의 총격전 장면,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총격전 속에서의 유머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가볍게 웃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영락과 마약 제조사들과의 유머는 굉장히 억지스럽고 불필요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물론 처음엔 웃깁니다. 그런데 마약 제조사들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계속해서 수화통역사의 목소리로 대변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영락의 넥타이에 달린 소형 카메라로 그들의 수화를 보고 통역한다는 설정임에도
서영락이 일련의 이유로 엎드려 있는 순간에도 통역사는 통역을 합니다. 네, 개연성은 개나 줘버린 거죠. 적당히 유머를 남겼으면 이제 좀 끝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감독의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마약 제조사들이 등장하는 매 장면마다 통역사의 목소리로 대변된다는 겁니다. 아니 자막으로 쓰면 도대체 뭐가 덧나기라도 하는 겁니까? 전혀 웃기는 상황이 아닌데도 통역사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오히려 집중도를 깨버립니다. 통역사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유머 코드로 소비되어 버립니다. 관객들의 입장에선 통역사의 등장은 유머러스한 장면이다가 각인되어 버리죠. 그런데도 끝끝내 마약 제조사들의 수완은 통역사의 목소리로 대변되어 나오니 환장하겠더군요. 이게 영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음악만큼은 저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장면 장면에 걸맞는 음악들이 흘러나올 적엔 마치 항암 치료를 받는 듯한 기분이에요. 이 영화 병주고 약주는 영화입니다. 감독의 의도 또한 나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난잡한 영화 속에서 의도를 제대로 전하기란 조금 힘들 뿐이죠. 결말에서 워런은 서영락을 찾아가 묻습니다. 그를 적으로 대하기 전에 하나의 사람으로서 먼저 대하는 행동이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이 선생. 그와는 반대로 너도 나도 서로가 이 선생이라 우기며 명성과 지위를 얻어내려는 마약상들. 득달같이 남을 표방하려 드는 사람들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 선생이자 서영락이며 하나의 개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믿기 전에 자신을 믿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혜영 감독은 못 믿겠네요. 지금까지 무비트리였습니다.